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고흥보성 장강진지역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지난 4월 4일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직 취임 이후 1061일 만입니다. 그 1061일은 경제 포기, 민생 포기, 국민 안전 포기, 외교 포기, 안보 포기 등 엠퍼 정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짧은 집권기간 내내 김건희를 보호하고 명태균 게이트를 막느라 국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도 국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24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무력화 그 자체였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어민의 처절한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공정 언론은 탄압받아야 했습니다. 외교 안보는 어땠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능과 굴종 외교로 한중 관계는 역행하고 역사 지우개의 혈안이 된 일본 정부에 동조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은 이미 짓밟힐 대로 짓밟혔습니다. 무능한 경제정책과 부자감세를 남발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1061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전과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정부의 대응은 어설프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취임 첫날부터 느닷없이 군의 심장부로 대통령실을 옮긴 순간부터 지금 대한민국 운명은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국가안보 핵심 컨트롤 타워인 집무실과 국방부 합참이 위태로운 동거를 시작하는 동안 우리 군의 핵심 공간은 순식간에 초토화되며 온 군은 바짝 엎드렸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국민의 삶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그들의 안위와 권력 강화 그리고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군을 동원한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는 우리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대한민국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이태로운 현 주소에 참담함을 느끼며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총리님, 먼저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트리플 1%라는 트리플 1% 경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올해 1월 기준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GDP가 1%를 기록한 건 역사적으로 4번뿐입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그 자체가 위기였고 윤석열 정부가 독이 든 성배였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대한민국 무너진 경제 상황을 나열하는 것은 앞서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로만 한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12월 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건 잘 기억 못합니다. 네, 12월 2일, 12월 3일 비상계엄 전날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해서 라디오 DJ까지 또 특별 출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믿어달라, 열심히 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면서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민생 행보를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국민 앞에서 민생 안정을 얘기한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 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경제 지표는 아시다시피 모두 무너진 상황이죠. 환율 급등, 또 주식 급등, 상장 주식 시가총액이 계엄 직후 불과 5일 만에 145조 원이 증발된 내용도 알고 계실 거고요. 부총리께서도 이 같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으실 텐데 경제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죠? 네. 근데 이뿐이 아닙니다. 12.3 내란 사태로 빚어진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여파로 소비 심리가 급냉을 합니다. 연말 특수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리게 되죠. 소상공인 연합회가 발표한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8.4%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출 감소를 겪었다라고 응답을 하고 응답자의 89.2%는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을 할 정도입니다. 또 이러한 안 좋은 지표는 뭐 또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505명 중 탄핵 사태 영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도 46.9%로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하여튼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수출 중소기업 10개 중 3개사 가량도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님, 작금의 결과에 대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아마 인정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코로나 때 일부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손실보상까지도 솔직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 자영업자를 포함한 민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손실보상 이슈는 그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잘못은 위정자가 저지르고 그 피해는 온통 국민이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는 지난 4월 4일 11시 22분으로 파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저에서 파티를 열고 소위 말하는 쫑파티, 송별 파티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혹시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 당시부터는 이제 민간인 신분인데 어떻게 보면 국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반성만 하고 있었으면 자숙하거나 반성하고 있었으면 국민들 다 그런 부분은 뭐 한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분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 요리사들까지 동원하고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파티하고 하는 제가 봐서는 뭐 수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깨진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부총리님 네. 소위 힘없는 공직자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유용하거나 횡령을 해도 감사받고 조사받고 수사받고 하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나 경찰 수사 이런 정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 기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사실관계를 좀 그러니까 부총리님은 국가재정을 담당하신 분이 그 정도로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냐면 이거죠. 저는 당장 지시하셔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든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분기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지체를 했고요. 있는 예산조차도 조기 집행, 아까 제안 설명에 60%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는 제대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좀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조차도 대형 산불이 터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하는 정부가 과연 저는 옳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이 추경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구체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국정협의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재정 신속 집행, 조기 집행도 기재부에서는 돈 떠나면 그걸 집행 실적으로 잡지만 그게 현장에까지 도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체크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총리께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두 번의 책임질 그런 상황 크게 봤을 때 지난 2년간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도 졌었어야 되고요. 둘째는 내란 사태에 대한 그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초토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무책임의 극치를 달려서 그런지 우리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엘리트 관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사과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뻔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최상병 사건, 제주항공 참사, 그리고 의대 정원 학대로 인한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고 사퇴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고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리 또 우리 부총리, 국무위원들, 정부위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도 이 책임을 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책임을 마치 법적인 책임만 있는 것처럼. 근데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동의하신 거죠? 네, 동의합니다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좀 한 말씀 간단하게 마무리 제가 네, 마무리 하고 하십시오. 역대 정권의 참사 책임자들 봐도 보수 정권에서도 저렇게 비록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정부는 권한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한만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인 것 같아요. 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태원 참사 사흘 뒤에 열린 이태원 사고 외신 브리핑에서도 말장난을 하며 웃고 있던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난 대정부 질의에도 총리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했고 오늘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도 지난번 대정부 현안 질의에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뭐 국회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뭐 자기 집 안방도 아닌데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총리님 제안 설명에도 제가 보니까 자세히 봤어요. 농어민의 농자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생산비가 많이 올라서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농어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주시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이의 제기도 안 하시는지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지금 이번 추경안을 보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농가를 위한 예산인 것처럼 해놓고 보면 주로 소상공인,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한 것에 대해서 뭐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중요한 건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중기부에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 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택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화폐는 44.7%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온누리 상품권은 1.97%만 가입이 돼 있고, 또 농림부의 예산이 반영된 공공 배달앱도 주로 도시권에만 많은 수가 가입, 그것도 민간 배달앱하고 비교하면 그것도 처지지만,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보성군에 보면 군청 앞에 공공 배달앱에 가입된 가맹점 수가 4개인데 민간 배달앱은 4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농어촌에 대해서는 아예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문제점을 좀 살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농해수위 상임위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농어민에 대한 직접 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기질 위로 가격 보조랄지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시설 농가 면세 보조금 지원, 사료 구매 네, 말씀 주신 거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 아마 뭐 재해대책비 같은 경우가 지금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민생과 관련돼서 농민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더 살펴볼 게 있으면은 네, 한번 유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간략히 아까 국무위원들의 책임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무위원들은 하루라도 지금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 차관님들은 그 뭐 여러 가지 그 또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서 저희가 무게감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책임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리를 그냥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이 정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습니다.